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입격설토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묘달의 정화일간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병화했죠? 묘달의 정화일간, 요건 같은 음길이고, 일간이, 음간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주를 묘달은 항상 이렇게 별동도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인이 원래 편인을 놨는데, 바깥의 사주에서는 편인격이라고 하죠. 그죠? 정통명리에서는. 그런데 요거는 편인격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육기에서는, 말뚝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요 인성은 요 지하실에서 벗어나 있죠. 벗어나 있어서, 요 인성으로 용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말뚝 내에서, 요 말뚝이죠. 가장 강한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말뚝 부분을 월지시장 가서 제일 강한 놈이에요. 그 놈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한번 여기가 경을 달았죠. 요것이 겁재인데 정제를 달았죠. 정화일간이니까. 그러니까 병화에서 무토 경금까지를 갈고 있다. 이렇게 요 화토가 공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병화가 경금 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지에서 비가 말뚝이 됐고 비를 제거하면 요게 상관이죠. 상관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주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1차 관문이 사회에 나가서 벌어먹는 것이 요 상관이 용신이 됐습니다. 그죠? 상관이 용신이 됐고 상관이 무슨 일을 하나 가만히 봤더니 여기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가 여기가 이제 간목인이 들었는데 정관이 바깥으로 나가 있죠. 나가 있는 바람에 사실은 그게 큰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지만 여기 상관이라는 것은 언행 예체능계에서 나가서 가야 되겠죠. 관리 서비스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상관이다 보니까 내가 인성이 공부를 해서 여기 정인을 착용을 한 상관을 가야 되는데 요 상황이 그렇지 못하는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병화가 무토가 용신이 됐고 병화가 상신이 됐는데 병화가 결국은 여기 정화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경금도 신금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처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정 형편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족한 집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15세 전후니까 중고생 때 집안이 좀 기울어서 내가 학업을 품고 문과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과 쪽으로 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신이 부족하니까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적어진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과에서 공부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이쪽으로 이 행정직 쪽으로 가기는 어렵고 기능직 쪽으로 그죠. 근데 상관이죠. 그러니까 뭐 언발 헌행으로 영업직이라든가 상담직이라든가 교육직 계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신이 그렇게 지게 있죠. 그 다음에 겁신은 갑과 을이 있으니까, 그죠? 겁신은 갑과 을이 있으니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위한 어떤 여유 자금은 이것이 이제 이게 파장은 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렇게 두들리는 집안은 아니죠. 이것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많았다 적었다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하는 일은 어떻게 돼 있다? 결국은 하는 일은 내가 상관으로 기죠. 여기에 이제 무토가 있으니까 상관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왜? 만약에 계수라는 살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게 돼서, 그죠? 여기는 관밖에 없죠? 이렇게 있게 돼서 살 잡는 직으로 전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내가 요 상관을 가지고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직장 생활을 스타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경금이 정제죠. 정제인데 나중에는 이제 편제가 이렇게 자꾸 있어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 쪽으로 장사 쪽으로 자꾸 돌리고 싶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업적으로 돌아가면은 요거는 투자에 비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작기 때문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죠. 만약 하더라도 정편지 혼잡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진 것을 몇 개 파느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장사가 됩니다. 그죠? 사업이라는 거는 편제와 투자해서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중요하지만 장사는 가격이 정해진 게 몇 개 파느냐 좀 차원이 좀 약간 다른 이야기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재물복을 따져본다 그러면 상신도 크게 태어났는데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겁신도 있으니까 용상신으로 봤을 때는 여유 자금이나 경제 활동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죠. 단지 요게 이제 운에 따라서 상신이 작아질 때는 수입이 굉장히 적어져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한다고 손을 댔다가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상관으로다가 기저부터 상관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직장 여기 속에 이제 간목이 정인일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가 업무에 관계된 일을 또 굉장히 파고 들어가서 늦깎이 공부죠. 내 업무에 관계된 공부는 또 굉장히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떤 실력자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사업적 장사나 사업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공부할 기회는 날아갑니다. 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인이 깨지는 바람에 내가 인이 깨졌다는 겁신이 깨지는 거죠. 그럼 여유 자금이나 돈이 비축 자금이 없어져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럼 누가 고생한다? 배우자가 고생 많이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자식들이나 가족 관계, 직업적인 관계를 또 따져보면 얼마든지 나오지만 거기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지장간에 일지에서 여기 오는 게 6개죠. 해묘미하고 사유축.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그래도 일처에 갑이 올라올 수 있는 거. 뭐 정축이라든가 기죠. 정축이면 갑이죠. 이렇게 갑이 올라왔을 경우, 임수 여기는 이제 경금 올라오고 사회는 여기도 임수가 올라오죠. 여기도 병화 올라오고 간목이 이렇게 정축 일주가 됐을 때는 정인 때문에 요 공부에 대한 직장 생활에서 공부하기에 미련이 굉장히 많죠. 정확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처가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기는 이제 병화가 되니까 어렵죠. 왜? 병화가 되면 여기가 일체가 병화가 되면 내가 사람들 거느리고 편제 사업 쪽에 손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경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미혼의 임수죠. 여기 정관 정인이 붙어 있음에 요런 경우도 임수가 이제 간목을 달고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정묘가 됐을 경우 임수에 이제 간목을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정관적인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가능합니다. 정관적인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따르고 룰을 따르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여기가 정제하고 편제가 욕심 때문에 자꾸 직장 생활 그만두고 장사라든가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앞을 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가 돼갖고 정미일주가 된다. 그럼 경금이 들어왔죠. 이제 정제 때문에, 정제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임수를 달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를 갖고 있다면 정사일주 그러면 여기도 임수죠. 일부, 어떤 분들은 요 정사일주를 가지고 정관의 인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요 편제의 욕심, 그 다음에 사람들을 내가 다루고 거둬야 된다는 생각 욕심 때문에 엉뚱한 욕심을 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 요거는 결국 양인으로 바뀌어서 나하고 이 처음에는 내 말을 듣지만 나중에는 나하고 경쟁 상대가 돼서 좀 뒤통수를 맞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유가 된다 그러면
정유일주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병화거죠. 요거는 병화가 왔으니까 정해일주하고 대동소이는 하나 음간들의 작용 때문에 좀 약간 변화는 있죠. 그죠? 정유일주가 되면 그래도 내가 사람들 거느리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사업적 편제적 손을 대게 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이 되는 게 가장 좋죠. 정축일주가 여기서 이제 갑이 정인에 이제 올라오고 비견들이 이렇게 겁주들이 오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하 직원들 많이 거느리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생각이 이게 사고방식이니까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제 쪽에는 신경을 좀 덜 쓰게 되죠. 왜? 정인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직장에 대해서 업무 지식적으로 굉장히 내가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요런적인 부분이 굉장히 근데 일주별로 달에 대한 일주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바깥에서 정통명리 하시는 분들 유튜브 가끔가다 보면 일주론들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일주론이 이 월지에 따라서 일주가 변화가 와요. 타고난 운명을 거스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 변화하고자 하는 거지 일처의 생각인데 이 일처의 생각에 따라서 내 타고난 복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있죠.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모진으로. 근데 내가 대표직으로 수행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정의라는 자체가 인성이라는 자체가 결정쟁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인정이 많은 나머지 어떤 일을 정할 때 인정이 이끌려서 쉽게 결정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주별로 달에 대해서 일주별로 한 번씩 말씀을 한번.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연구해 볼 가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각기 정해, 정묘, 정미, 정사, 정유, 정축을 한 번씩 놓고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는 마음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가서 요 정화일주가 이제 권명사주다. 그죠? 권명사주가 됐을 경우 이제 여자사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일지가 말뚝이 벌써 상관이 걸려 있고, 그죠? 요 새끼 말뚝이 재가 걸려 있죠. 새끼 걸려서 요 상관이 가갖고 관성을 건다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새끼 말뚝이 가서 인성을 건다르게 돼버리니까 관과 인, 즉 남편과 남편의 애정 또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남편은 상대적으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죠. 관성이 건다르니까 행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남편은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방해가 많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일부 종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상관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지 않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고 서로를 또 위하고 좋은 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남자 사주가 되면 이것이 이제 건명의 사주가 되면 남자 사주가 되면은 요 상관이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뜻을 피력하고 바깥으로 피고 말을 잘하고 그죠. 요 편인과 정인에 따라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나눠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상관이 누굴 건다르게 되냐면 이것이 직장 상사죠. 직장 상사와 직장에도 직장 상사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자식을 건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장 상사에 대한 상관이니까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이 많고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부분 또는 명령 오다적인 부분을 조금 거기다 반대를 좀 많이 하고 불만이 많죠. 그다음 자식에 대한 부분을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그런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관과 살은 그죠? 관리하려고 그러고 살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총괄해서 내가
통제하고 끌고 가려고 그런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장악하려고 그런다. 이게 나쁜 거라고 그랬죠. 상관으로 내가 장악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는 내 손아귀에 두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적인 부분과 직장 상사에 대해서 직장의 변화가 다 변화하니까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직장 생활에 상사가 부딪히지 않는 이 외근직이죠. 외근직이죠. 행정직은 좀 어렵습니다. 외근직에서 영업직이라든가 강의직, 상담직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직장 상사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가정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들하고는 계속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니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아버지하고 거리를 두게 되죠. 남자 사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에 자꾸 잔소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자식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러면 주의를 해야지 됩니다. 요 가족 관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재성이니까 부인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남자니까 부인에서만큼은 애정이 넘쳐나죠. 철철 넘쳐나는데 요거에 너무 세다 보니까 부인이 움직이는 것이 제가 움직이는 것이 관을 움직이잖아요. 부인의 사생활을 자꾸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어디 가서 뭐 했어. 왜 하나 오늘은 뭐 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부인 또한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걸 어지간하면 하면은 서로 간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자, 요런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연초에서 날라오는 부분, 연주에서 날라오는 것도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올해 운세에 들어와서, 그죠. 올해 운세에 들어와서, 창밖으로 임수가 이제 갑을 달고 들어왔고, 문 밖은 임수 경을 달고 들어왔죠. 우리 정사 을산이죠. 을산 연도에. 그러면 요 외부의 창밖이라는 얘기는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의 운세예요. 요거는 어디냐면 내적으로 내 개인 사정이죠. 개인적으로 개인 사정이니까 내부에서 내 사정은 어떤데 외부에서 어떤 일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운세를 파악할 때는 요게 우선이 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는데 내 입장은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용신, 상신을 병화를 상신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임수는 관이 인이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것이 이제 겁신입니다. 임수가 관이죠. 관이고 여기다는 간목이 요것이 인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가 나한테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관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직책이나 보직, 위치 변경, 이동수가 여기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 가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용신이죠. 상신용신. 그러니까 돈 벌 기회가 되고 상신도 있고 돈도 경금이니까 들어와 있죠. 그래서 돈 써야 될 상황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올해 해야 될 일을 이동수 변동수에 대해서 적응을 해서 경제활동 이득을 취해야만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가 임수고 이제 간목이 되니까 지금 사달이죠. 임수 간목이 올라와서 결국은 오다가 떨어진 상황이고 근데 달에서는 임수가 올라와서 아직 임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죠. 지금 사달이니까 사달 말쯤에서 나와서 이제 움직여서 요 5달 돼야 내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보직 이동이 되고 이동수가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이달 되면 이달 사달 좀 끄트머리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를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요 관에서 임수 관이 겁신이 내려왔고 병화가 이제 용신이 상신이 됐죠. 그렇다고 그러면 관의 명령인데 요거는 관의 입장에서 요것이 오더죠. 오더니까 관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내가 그럼 관은 결국 뭔다? 내 상신 나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일을 업무 관련 날아온 나한테 명령권의 이동수나 이런 오다나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걸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한테 상신이 깨지는 바람에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를 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일을 감당하고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이제 갑이 올라오니까 내년에 그래도 보이지 않게끔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매듭을 지어지겠지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운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화도 풀어나간 과정에서 용신, 상신, 겁신을 잡아놓고 전체로 가족 관계, 그 다음 직업, 직장 관계를 본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을 끌고 가신가 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운세로 가서 레정법으로 봤을 때 여기 임수갑목, 여기가 이제 병화, 이렇게 병화돼 있고 경금이 됐겠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으니까 4, 5년 여름에 그러면서 요 사달과 연결해서 무슨 일로 상담하러 왔고 왜 왔는가가 여기에서 찝어진다는 거죠. 물론 일이라는 거 점사라는 거는 뭐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내용이 일적인 것이냐, 그죠? 바깥에서 요 부분이 일적인 것이냐, 또는, 가족적인 거냐, 두 가지로 나눠서 상담을 하면 거의, 80% 이상은 이 안에서 잡아낼 수가 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레전법도 많이 익혀놓고, 그 용사님 잡아 레전법, 물론 레전법을 먼저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봐서 잡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어떤 직종의 업무를 있어야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좀 더 많이 많이 윤택해지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음간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정쪽을 택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관적인 집중으로 가야지 시신 기술직으로는 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말 언변은 떠들어 먹는 직업. 어제는 이제 병화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식신 기술직 쪽으로 가지만 상관이기 때문에 언변 영업직, 말로 뭐 그러는 직업 있죠. 말로 벌어먹는 직업. 그러니까 영업직, 강사직.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진짜 어떤 불굴의 의지로 정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학교 선생님을 해도 됩니다. 목이 무왕절이기 때문에 인정을 베푸는 것이고 관목을 착용을 했다면 근데 굉장히 힘들죠.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난 거죠. 그런 때는 학교 교사나 선생님이나 교수직도 있습니다만 그게 좀 가기가 좀 어렵고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교육직에 몸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영업직이라다음에 상담직 이런 거 굉장히 가능하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가수를 할 수도 있고 그죠. 탤런트 그다음에 말이니까 개그맨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일지에 따라 여기서 어떤 의지력을 가졌냐에 따라 이제 업종이 많이 선택이 되겠지만 그래도 대충 그런 쪽으로 상관 쪽으로 흘러야 이 사주는 편하게 풀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해 일어난 일도 여기에 맞춰서 설명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또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복잡하고 지루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여기까지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조금만 연구하면 그죠? 그래도 말뚝에 대해서 하나씩만 다 익혀 놓으시면 사주 풀어나가는 것 아주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좀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묘달의 정화 아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답답하시거나, 뭐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입니다. 금방 해요, 공부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